자, 오늘 경기는 리버풀이 또 2대1 83분 이후에 결승골이 나오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 사우스햄튼 상대라서 저는 또 화끈한 경기력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나름 또 우여곡절이 있었던 경기였고요. 그럼에도 리버풀이 승리 흐름은 기가 막히게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경기는 사실 뭐 전술적으로 엄청 따져본다기보다는 이제 리버풀의 로테이션 멤버들 내지는 서브 멤버들의 컨디션을 확인하는 그런 경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명씩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레오니 오늘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제 리버풀이 어린 수비수를 세리에에서 데려왔죠. 그래서 레오니가 경기를 했는데 저는 데뷔전 치고는 되게 깔끔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비수가 저는 눈에 띄지 않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수가 눈에 띄는 상황은 리버풀이 공격을 많이 받거나 내지는 뭐 수비수가 실수하면 눈에 띄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레오니가 되게 깔끔하게 경기를 진행을 했었다. 볼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수비 커버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데뷔전 치고는 긴장한 모습이 조금 덜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키가 진짜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바운드된 볼을 다른 선수는 점프해서 헤더하면 레오니는 그냥 서서 헤더하고, 또 공중볼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레오니한테 막 큰 전환 패스 해라, 뭐 앞쪽으로 킬링 전진 패스 해라, 뭐 이런 것들은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센터백의 역할을 잘 수행을 했던 것 같고, 빌드업도 가까운 동료에게 안전하게 전달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신이 압박당하려고 하는 상황 같으면은 그냥 뒤에다가 편안하게 내주면서 그렇게 플레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고메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파트너로 이제 조고메즈가 나왔는데, 사실 조고메즈가 풀백과 센터백에서 조금 실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센터백에서는 조고메즈가 실력이 조그메즈,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빌드업하는 과정에서도 미스가 꽤 많았어가지고 리버풀이 오히려 레오니한테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이거 조고메즈한테 조금 걱정이 있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리버풀 주전 센터백 라인은 되게 좋잖아요. 반다이크랑 코나테 이렇게 두 명이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두 명은 너무 좋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로테이션을 돌려야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거기서 조고메즈가 이 정도의 폼이다? 제가 봤을 때는 리버풀한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진짜 조고메즈를 보고 있으면 심장이 조그메즈, 죄송합니다. 어쨌든 조고메즈는 조금 더 폼을 끌어올려가지고 뭐 볼 처리하는 거라든지 빌드업에서의 안정성, 그리고 볼 클리어링 이런 것들을 빨리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키에사가 엄청 인상 깊었습니다. 키에사가 오늘 2어시 했죠. 근데 키에사를 오늘 보면은 키아사, 죄송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에사가 그 정도로 감탄이 나올 정도로 몸이 많이 가벼워졌다. 일단 뭐 슈팅 가져갈 때 그런 템포라든지, 그리고 공을 몰고 가는 거, 드리블하는 템포, 이런 것들도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에키티케한테 어시스트 할 때도 여러분 퍼스트 터치 보세요. 이게 선수가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상황에서 자기가 득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양보해주는 그런 미덕까지, 더 확실한 선수에게 주는 그런 것까지 봤을 때는 키에사가 정말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 제가 키에사한테 임팩트가 좀 컸던 경기는 이제 지난 시즌 FA컵 플리머스전이었어요. 그때 이제 키에사가 꽤 많은 시간을 부여받았었는데, 사실 그때는 뭔가 되게 오랜만에 운동하는 선수? 되게 오랜만에 축구를 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체중도 불어있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몸도 무거워 보였고, 그런 느낌이 꽤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거 봤을 때는 확실히 매치핏에 많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느꼈고, 사실 키에사가 이렇게 살아나 준다면 리버풀 입장에서는 뭐 키에사 3톱 중에 어느 자리도 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키에사의 반등? 뭐 아직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긴 좀 그렇고, 오늘 키에사의 반등이 있었는데 이런 반등의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명의 스트라이커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이삭입니다. 이삭이 데뷔골을 넣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어시스트가 키에사였죠. 키에사가 성실한 전방 압박으로 그 공을
바로 이삭한테 돌려준 게 또 나이스 판단이었고, 이삭도 슈팅할 때 이제 공이 먼 포스트 쪽으로 더 각이 확 열려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삭이 먼 포스트로 돌려놨으면 아마 골키퍼가 막았을 거예요. 막은 게 확정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골키퍼가 몸을 날리는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슈팅이 갔겠죠. 근데 이제 이삭이 그걸 역으로 또 꼬아가지고 니어포스트에다가 찬 거. 그 판단이 저는 또 좋았다고 느껴졌고요. 그런 판단이 살아있다는 게 이 경기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고, 그런 거 잘하는 선수들이 골을 잘 넣죠. 그래서 이삭의 골 결정력 이런 것들은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마수거리 골이 되게 중요한데 리버풀 와서 데뷔골 득점하면서 컨디션 점점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에키티케는 오늘 또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에키티케가 리버풀 와가지고 득점 행진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감이 올라와 있는 거고, 뭐 아무리 쉬운 난이도의 골이더라도 어쨌든 그 오프 더 볼에 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에키티케가 자기가 경고 있던 거를 까먹고 그 골 세레머니 할 때 옷 벗은 거, 이건 좀 애기티케, 죄송합니다. 조금 그 부분에서는 애기 같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에키티케가 그 전에 받았던 경고 있잖아요. 세레머니 전에 받았던 경고도 약간 배구해가지고 항의 느낌으로 해서 경고를 받은 거거든요. 사실 45분 출전했는데 그 두 개가 뭐 수비하다가 받은 게 아니라 경기 외쪽으로 받은 거라서 그거는 좀 애기틱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또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국내컵에서는 징계들이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 보통 다음 경기는 못 나오는데 아마 이 에키티케의 퇴장이 프리미어 리그에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다음에는 이삭의 출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프리미어리그 공트에 에키티케 리그 팰리스전 징계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에키티케는 팰리스전에는 뛰지 못할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게 키에사가 지금 오늘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으니까 뭐 이삭 선발에 키에사 후반 투입 뭐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선수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퇴장당한 건 리버풀 입장에서는 아까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이 오늘 빌드업 할 때는 약간 비대칭 3백 같은 느낌으로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프림퐁을 윙어처럼 올리면서 이제 로버트스는 거의 스토퍼처럼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인데 뭔가 감독이 프림퐁 로버트슨 한 조? 그 다음에 브래들리 케르케즈 한 조? 이렇게 조를 짜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렇게 세트로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뭐 아직 초반이니까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프림퐁을 쓸 때는 아무래도 좀 공격적으로 쓰려다 보니까 이 로버트슨이라는 선수를 스토퍼로 출전시키면서 공수 밸런스를 그렇게 잡아서 출전시키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늘 프림퐁이 약간 윙어처럼 나왔어요. 그리고 뭐 여러 선수들이 교체로 들어올 때도 프림퐁이 윙어를 했는데, 저는 사실 프림퐁이 레버쿠젠에서의 모습이 거의 잘 안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레버쿠젠에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비르츠랑 호프만 같은 선수들이 내려오면 이제 상대 선수들이 같이 따라서 내려오면서 뭔가 이쪽에 생긴 공간을 프림퐁이 이렇게 한 번에 돌아뛰어서 뭐 비르츠 같은 선수가 이렇게 찔러주고 그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리버풀은 구조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림퐁이 이렇게 공간에서 공을 받는 빈도보다는 그냥 발 아래 이런 식으로 공이 들어가는 빈도가 많더라고요. 프림퐁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은 수비진을 뚫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사실 거기서 어떤 큰 장점 같은 거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림퐁이 순간 민첩성 이런 것들은 아직도 빠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경기 중에 많이 안 보이는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막 못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조용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또 프림퐁을 계속 써야 되니까 프림퐁 활용법에 대한 고민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레오니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고, 사실 이번에 저는 리버풀한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 후방 빌드업에서의 안정성이었어요. 여기서 풀어나가는데 사우스햄튼이 전반에 체력 많이 있을 때는
잘 압박하면서 여기서 몇 번을 끊더라고요. 사실 사우스햄튼의 공격력이 좋았다면 리버풀이 조금 더 위협적인 기회를 상대에게 내줄 수도 있었는데 사우스햄튼의 공격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묻힌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리버풀이 1군과 서브의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저는 오늘 경기에서 좀 체감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삼선은 어쨌든 간 여기서 공 잡아서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확실히 흐라벤베르를 따라올 선수가 없다. 흐라벤베르가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런 흐라벤베르의 유형? 그런 것들을 지금 리버풀의 삼선 선수 중에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리버풀이 뭐 오늘은 거의 풀로테를 돌리긴 했는데 좀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했을 때는 그런 퀄리티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엔도를 또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엔도가 오늘 경기는 장점과 단점이 다 나왔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엔도가 싸움이 많은 상황에서는 그래도 장점이 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탱탱볼이 많이 나오는 싸움, 그리고 서로가 전환이 반복되는데 막 정신없는 상황에서 엔도가 발 뻗어가지고 2번, 3번 발 뻗어서 결국 끈질기게 공을 따오는 그런 장면들. 뭐 이런 장면들에서는 저는 엔도가 괜찮은 장면들이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도 뭐 탈압박 좋았던 장면 있긴 한데 사실 엔도의 약점이 나왔던 부분이 삼선에서 돌아서는 부분에서 저는 커팅이 꽤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흐라벤베르에 비해서는 좀 자연스럽게 돌아서는 능력이 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돌아서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돌아선 다음에 패스 전개를 할 때는 흐흐에 비해서는 좀 투박하다. 사실 엔도가 어쨌든 파이터형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의 수비형 미드필더라서 이런 발밑 부분이 아쉽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단점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점골을 먹혔던 상황에서도 엔도의 클리어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동점골의 기점이 되기도 했으니까 사실 엔도는 오늘 좋았던 장면도 있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래서 주전으로 쓰기는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듯한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엔도가 흐라벤베르의 서브라고 저는 볼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아예 유형이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흐라벤베르가 나오는 날, 엔도가 나오는 날, 이거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의 용도를 다르게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느꼈고요. 오늘 뇨니나 응구모아 같이 어린 선수들은 그냥 평범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어린 선수로 따지자면 레오니, 뇨니, 응구모아 이렇게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는 그래도 레오니가 가장 깔끔하게 잘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마르다슈빌리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확실히 마마르다슈빌리도 되게 안정적이에요. 뭐 발렌시아 있을 때도 제가 많은 경기를 본 건 아니지만 세이브 능력 하나만큼은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뭐 막을 거는 다 막아줬고 공중볼 캐치하는 것도 되게 안정적으로 잘 잡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알리송이라는 단단한 벽이 있지만 사실 알리송이 골키퍼 치고는 부상이 적은 편이 아니죠. 골키퍼가 원래 그렇게 엄청 많이 다치는 그런 위치는 아닌데 의외로 알리송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는 기간들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따졌을 때 또 이제 알리송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세대 교체까지 따졌을 때는 그래도 마마르다슈빌리가 든든한 자원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경기 골키퍼는 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